숙박비를 확인했더니 돈이 아까워졌다. 곰곰 생각하다가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겸사겸사 집들이도 하고 호텔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자유로이 음식을 해먹기 좋을 거라는 판단이었다. 내 말에 두 사람은 좋은 생각이라고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 우리 집에 머물기로 한 당일 서울역에 모여 마트에서 실컷 장을 본 후 기차를 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역에서 내려 내 차 트렁크에 짐을 실었다. 더 필요한 건 없어? 우리 집 근처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친구들은 말로만 들어서는 심각성을 모르는 듯 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걸 재차 확인하고 도심을 지나 점점 어두운 길로 들어섰다. 마침내 고요한 시골집 마당에 주차하고 땅에 발을 디뎠다. 언니, 이 냄새는... 응? 언니, 이 냄새는 뭐야? 차에서 내리자 친구들은 다른 세계에 도착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시에 있었는데 말이다. 그만큼 우리 동네는 공기부터가 생각보다 더욱 시골이었나 보다.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한 친구는 그대로 소파에 뛰어들었다. 마치 본인 집이라도 되는 양 안락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게도 느껴져 안도했다. 마트에서 사온 밀키트로 저녁을 차려 노란 조명을 켠 거실 탁자에 모였다. 말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내 공간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샤워를 마치고 편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우리는 거실에 드러누워 새벽까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깔깔거렸다. 이 시간이 매일 이어지면 행복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관계라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쩌면 평생 같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 이렇게 또 누군가와 함께 사는 일을 다시 연습하기로 한다. 강아지를 빌려요. 강아지를 키울 수 있을까? 인생에서 정말 사랑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행을 업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과거의 꿈을 현재로 살고 있다. 현재로 살고 있다. 그 사실을 상기하면 난 참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한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는 포기할 요소도 덜어 있었다. 그 포기 요소 중 한 가지가 바로 강아지 키우기. 언제 해외에서 돌아올지 모르는 삶을 선택한 이상 반려동물과 같은 생명을 책임지는 일은 내게 금지된 일이었다. 대신 가끔 간식을 잔뜩 사서 친구네 강아지를 보러 간다거나 유기견 보호소에서 많이 귀여워해주는 인생을 살고 있다. 시골로 이사오니 당연하다는 듯 집마다 개 한 마리씩은 키우고 있다. 그 때문에 내가 산책할 때마다 동네 개들이 나를 보고 짖어대는 게 참 반가웠다. 내 옆집에는 강아지를 2마리 키우고 있었다. 한 마리는 작고 야무진 개였는데 오후 6시쯤이 되면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데리고 우리 집을 지나 산책 다니셨다. 그 모습에 매번 안부 인사를 나누며 멀리서 부러워했다. 어느 날 아주머니 댁을 지나 어느 날 아주머니 댁을 지나 옆집 할머니 댁으로 짐을 옮겨드리다가
개집 하나를 발견했다. 그 집 안에는 커다란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있었다. 마당에 앉아 내가 지나가기만 하면 지저댔다. 골든 리트리버의 외모 덕분에 왈왈 짖는 모습은 전혀 무섭지 않았다. 그렇게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 친근감을 표시하자 기다렸다는 듯 꼬리를 살랑이며 다정한 리트리버로 변신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아주머니에게 이 강아지는 산책시키지 않느냐 묻자 힘이 너무 세서 가끔 아들이 집에 오면 데리고 간다고 하셨다. 혹시 제가 산책시켜봐도 되나요? 할 수 있을까? 해봐요, 그럼. 그렇게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신나는 기분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문득 나도 강아지 키우는 기분만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강아지 행동 교정 목줄과 일반 목줄, 그리고 간식을 종류별로 담았다. 택배가 하나씩 도착할 때마다 나도 이제 강아지와 산책한다는 기대에 상기되어 택배 상자를 가차없이 뜯었다. 모든 준비물이 충족되고 나는 집에 함께 있던 친구와 옆집 강아지 보리에 묶인 목줄을 풀어주었다. 그 즉시 우리는 왜 아주머니가 보리와의 산책을 포기했는지 알아챘다. 몸집은 나보다 큰 귀여운 골든 리트리버가 우리 집 마당에 핀 무성한 잡초에 정신이 나가 뛰어다녔다. 그 때문에 산책용 목줄 채우기부터가 큰 난관이었다. 그래도 보리는 천성이 사람을 좋아하는 착한 개인지 내가 부르면 잠시 내게로 걸음했다. 그럼에도 집중하는 찰나의 시간 외에는 마당에 있는 여러 풀냄새를 맡느라 정신이 없었다. 대충 버린 빵 조각도 찾아 물어오고 마당에서 춤추듯 두 발로 뛰어다녔다. 상황은 암담했다. 간식을 줘도 별 흥미를 끌지 못했다. 시골 개들은 아마도 강아지용 간식보다 평소에 더 맛난 걸 먹고 지내는 모양이라 이런 건 특별한 축에도 끼지 않는 듯 했다. 나와 친구는 마당을 날아다니는 보리를 멍하니 지켜봤고 주인 아주머니도 난감해 하셨다. 간신히 행동 교정 목줄을 채우니 보리가 자리에 앉아 망부석이 되어서는 움직일 생각도 않았다. 결국 목줄을 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빼줄 수밖에 없었다. 언니, 보리 산책 불가. 인생의 평생을 개와 함께 살았던 친구가 내린 결론이었다. 그렇게 20-30분이 지나자 조금 힘이 빠졌는지 보리의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지고 뭔가 산책하러 갈 수 있을 듯한 분위기로 변했다. 아들 여자친구가 산책시키다가 무릎 다 까져서 돌아왔어요. 조심해야 해요, 정말로. 그 말에 긴 팔에 긴 바지를 입고 운동화까지 신은 채 두 손으로 목줄을 꼭 붙들었다. 아주 천천히 힘을 줘 논밭을 걸어갔다.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학교 운동장에 가기로 했다. 운동장은 온통 모래라 보리의 흥미를 끌만한 풀이 없으니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그건 정말 탁월한 판단이었다. 운동장 몇 바퀴를 돌았더니 보리도 나도 기운이 빠져 느릿하게 걸었다. 그렇게 강아지와 산책다운 산책을 완료했다. 다시 옆집으로 돌아가 빌린 보리를 건네드렸다.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로 쉽지 않았다. 온 몸이 땀으로 범벅되어
내가 보리를 산책시킨 건지 아니면 보리가 날 산책시킨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덕분에 나도 평소보다 더 행복하고 힘들게 운동했다는 것이다. 매일 하고 싶었으나 막상 경험하니 늘 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가끔 옆집에서 귀여운 행복을 빌려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주인 아주머니가 몹시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어 이후 보리를 요청하지 않았다. 강아지를 더는 빌릴 수 없었지만 대신 비가 오면 항아리 뚜껑에 고인 물로 목욕하는 새를 구경하거나 마당을 뛰어다니는 고라니를 지켜본다. 길을 잃고 마당에 주저앉은 너구리와 감나무를 타는 신기한 고양이도 덤이다. 돌아다니며 살기로 한 이상 원하는 것들을 전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남들이 가진 게 내게는 없지만 뭐 하나 내 것인 것이 없기에 더 잔뜩 누릴 기회가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아마 내가 결혼했다면 친구와 한 달간 동거하며 옆집 강아지를 빌릴 일은 없을 테니까. 개인은 절대 팀을 못 이겨. 친구들이 우리 집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살기로 했다. 잘 맞는 사람끼리 살면 혼자 사는 것보다 좋은 점도 있다는 걸 배우며 알아가는 중이었다. 어느 날 팀을 꾸려 일하던 친구가 내게 개인은 절대 팀을 못 이겨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속으로는 뭐야? 그럼 난 맨날 지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말에 동의했다. 이미 상당 부분에서 혼자라 불리한 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혼자이기에 유리한 부분도 꽤 있다. 단편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함께하는 재테크 속도가 나 혼자 벌어들이는 것보다 재산 증식에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다. 좋은 동거인을 만나면 많은 게 유리하고 즐거운 건 사실이다. 처음 이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했을 때는 며칠 정도 머물지 묻지도 않았고 그들도 내게 언제까지 있을 거라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아는 건 없었으나 있고 싶은 만큼 있다 가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집에 모여 오래 살았던 적이 없어 일단 해보고 조율하기로 했다. 시간은 흘렀고 며칠이 지나도 갈 생각이 없어 보이던 친구가 내게 물었다. 나 언제까지 있어도 돼? 네 마음대로. 그건 내 진심 어린 대답이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친구는 한 달 정도 더 머물겠다고 선언했다. 그 뒤로 필요한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2개씩 주문했다. 지내는 방마다 한 세트를 만들어 화장대에 올려두고는 뿌듯하게 바라봤다. 매일 아침 우리는 대강 써둔 시간표를 지키며 살았다. 모여서 마냥 웃고 떠드는 사이가 아닌 서로의 미래에 영감과 발전을 주며 살아가기를 원했다. 함께 건강한 식사를 만들어 먹고 산책 다니며 같은 책을 읽고 정리해 의견 교환처럼 아이디어를 나눴다. 이런 일은 같은 시간을 투자해 2배의 지식을 얻는 효과를 발휘했으며 음식도 여러 부분에서 건강하고 빠르게 맛볼 수 있었다. 이렇게 셋이 지내는 동안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했다. 하우스메이트 1호는 좋은 질문을 선별해 우리에게 질문 주제를 던졌고, 나는 빠른 두뇌 회전으로 모든 이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과 활용 방안을 내놓았다. 하우스메이트 2호는 대화 내용을 요약해 빼곡히 기록해 두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만의 전략을 짰다.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내게는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 온종일 책상 앞에 앉아 일만 하던 일상에서 가끔 산책 다니며 해를 쬐고,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3자의 눈으로 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함께 요가를 다니면서는 나보다 익숙하게 동작하는 친구를 보며 따라하기도 했는데, 그 덕분에 되지 않던 자세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셋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3배로 재미있게 보내서 그런지 잠자리에 눕자마자 셋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3배로 재미있게 보내서 그런지 잠자리에 눕자마자 바로 기절하는 기이한 경험을 하고 있다. 하루를 꽉 채워 사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같이 살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나는 대부분 거실을 향해 아치 모양으로 벽이 뚫린 작은 사무실에서 일했고, 친구들은 거실과 게스트룸에서 책을 읽고 일했다. 나중에는 밥도 같이 먹고 외출도 함께하는 당연한 일상을 보냈다. 게다가 딱 한 달만 같이 사는 동거라서 그런지 모든 것에 부담이 없었다. 이런 일들을 통해 나 스스로가 결혼이라는 걸 해도 되는 사람인지, 만일 결혼한다면 어떤 이와 해야 하는지 조금 이런 일들을 통해 나 스스로가 결혼이라는 걸 해도 되는 사람인지, 만일 결혼한다면 어떤 이와 해야 하는지도 조금 정도는 이전보다 명확해졌다. 혼자도 살아보고 여러 성향의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보면서 느리지만 나만의 속도로 언젠가는 내 반려자를 찾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점점 들었다. 그 반려자를 찾는 일에 나이 때문이라는 이유로 서두르는 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반면 모든 면에서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면 같이 살아 무엇하나 싶어 평생 혼자 살지도 모르겠다는 기분도 들었다. 동거라는 단어를 들으면 결혼 생각을 하는 상대와 결혼 전에 동거라는 단어를 들으면 결혼 생각을 하는 상대와 결혼 전에 함께 사는 모습이 자연스레 그려지는데, 꼭 그럴 필요도 없겠다는 게 내 결론이다. 누군가와 살면서 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면 상대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없으니까. 왜 결혼 안 하는지 너무 이해돼. 하우스메이트 2명이 우리 집에 한 달간 머물며 내게 던진 이야기는 동일했다. 나는 결혼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내가 왜 결혼 안 하는 것 같은데? 언니는 혼자서 뭐든 잘해. 결혼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 언니를 보면서 날 돌아봤거든? 근데 나는 결혼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 난 너무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언니 보면서 느껴. 함께 지내는 동안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텃밭으로 가 뜯어온 채소, 냉동실에 잠든 식재료를 꺼내
근사한 식사를 만들었다. 벌레가 나와도 알아서 해치웠으며 운전도 내가 했다. 집 청소도 알아서 했고 집안에서 매우 부지런히 집 청소도 알아서 했고 집 안에서 매우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게다가 집에서 돈도 버니 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어 보인다 했다. 그에 비해 내 집에 놀러왔던 친구들은 여러 방면에서 겁쟁이였으며 요리도 못했다. 여러모로 나보다 생활력이 부족한 게 포착되었다고나 할까? 그렇다고 그들이 혼자 사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었다. 본인 앞가림은 잘하고 있었으나 막상 나와 비교하니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친구의 말을 듣고 그간 내가 남자들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 이유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그간 몇 명의 남자들과 만나 데이트하면서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그래서 얘가 나보다 나은 점이 뭘까? 게다가 친구들이랑 지내는 것보다 재미없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대체 좋은 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집에 가서 잠이나 자고 싶다 라고 하는 순간들이 잦아진 걸 보면 말이 된다. 누구를 만나려면 지금보다 좋은 게 있어야 하는데 그 무언가를 이제 타인인 남자친구라는 이에게서 찾아야 했다. 그러나 그 찾아야 할 부분도 찾아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 친구들과 한 달간 지내며 우리는 서로에게 대한 애정을 통해 각자가 가진 장단점을 관찰해줬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긴 대화를 나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말이 잘 통했다. 지금 우리처럼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을 살면서 만나본 적 있어? 놀랍게도 셋 모두 없다고 답했다. 이건 남자라는 존재를 포함한 그 누구도 쉽게 대처할 수 없는 지점임에 전체가 동의한 것이다. 세상에 완벽히 들어맞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결혼이라는 건 그중 최선인 사람과 하는 건가 보다. 우리 모두 지독한 이성애자였지만 여자와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만 있다면 아마 이 중 한 명과 결혼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사랑은 대체 무엇인가? 참 특이한 발견이었다. 과연 내가 인생에서 남자를 사랑하긴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 것이다. 좋아하는 친구들과 있을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도왔다. 또 무한한 시간을 들여 걱정했고 그들을 지켜주고 싶었다. 친구들과 우리 집에서 지냈으니 당연히 자잘한 집 청소는 내 몫이었다. 너무나도 자연스레 세제가 떨어지면 채웠고 화장실을 홀로 청소했으며 마당 텃밭에 채소에 물을 주는 일도 내가 했다. 물론 친구들은 누구 하나가 요리를 시작하거나 청소하고 있으면 옹기종기 모여 그 시간을 함께 했다. 서로 누군가 힘든 걸 원치 않았기에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발적 참여를 한 셈이다. 불현듯 친구가 아닌 남자친구나 남편과 살았으면 어땠을까 상상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집안일을 더 하거나 동거인이 피곤하다고
동거인이 피곤하다고 누워있는 모습을 생각하니 이미 100번도 더 싸우거나 잔소리해서 누구 하나는 울겠구나 싶었다. 예전 남자친구들과 사귈 당시에도 나는 이렇게까지 관대하지 않았다. 남자친구니까 내게 더욱 무언가를 해줘야만 하는 대상이라 여겼으며 조금이라도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면 크게 실망했다. 그간 남자친구들과 심하게 싸우지 않고 잘 사귀었던 이유는 그들이 내 눈에 별로 거슬릴 게 없는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싸울 일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 나와 친구들의 관계는 달랐다. 나는 조금 더 너그러웠고 그들에게 관대했다. 그렇기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나는 과연 이전의 남자친구들을 사랑한 게 맞을까? 사랑이라면 우정보다 더 많이 그들을 귀하게 다뤘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 하지만 나는 평생 그런 적이 없었다. 그들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주면 그게 좋았을 뿐이고 받을 생각만 했지. 먼저 뭘 해줘야겠다 싶은 적은 극히 드물었다. 그동안의 연애를 회고하며 사랑에 대해 다시 오래 생각해봤다. 내게는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사랑이 과도하게 평가되어 있었다. 남자들과 사귀는 시간 동안 확실히 깨달은 게 있다면 그들보다 나 자신을 훨씬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날까? 과연 그런 마음이라는 게 애초에 내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홀로 잘 지내는 내게 남자와의 구구절절한 사랑이 진실로 필요한가? 곰곰이 생각했으나 끝내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다. 이유를 찾아낼 수 없음에도 삶은 정말 평화로웠다. 더는 사랑의 이유에 대해 찾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다. 의심을 품은 것, 그것만으로도 잘한 일이었으니. 언니, 나도 꿈이 생겼어. 서울에서 혼자 사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와 며칠 지낼 때마다 항상 주방에서 정성껏 예쁜 요리를 해주었다. 그래도 대부분은 함께 식사를 준비했다. 어느 날 친구를 집에 두고 요가를 다녀왔더니 집에서 맛있는 밥 냄새가 나는 게 아닌가? 친구는 브이로그 영상을 틀어두고 주방에서 이것저것 죄다 꺼내 행복해하며 요리를 하고 있었다. 콧노래는 덤이었다. 남자들이 결혼을 왜 하고 싶어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네가 이러는 모습 보니까 나도 결혼하고 싶네. 게다가 애까지 낳았다고 생각해봐. 너가 애도 낳아서 잘 보살펴주고 있을 거 아니야. 집에 오면 나랑 닮은 아이랑 깨끗한 집, 그리고 맛있는 밥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차피 나는 월급만 전처럼 계속 벌어오면 되는 거잖아. 내가 남자라도 정말 결혼하고 싶었을 것 같아. 너 그냥 나랑 결혼할래? 돈은 내가 벌어올게. 너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해도 돼. 그래? 나는 이렇게 예쁘게 꾸며진 요리하기 좋은 주방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아주 천천히 방해받지 않고 좋은 식재료로 음식하는 게 좋아. 언니, 그리고 나 꿈이 생겼어. 뭔데? 나도 언니처럼 이렇게 집 꾸며놓고 혼자 살아보고 싶어. 가끔 친구들도 초대해서 맛있는 거 해먹으면서.
완전 추천! 아무래도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아서 내가 계속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 친구는 그날 이후 우리 집에서 영감을 얻어 가전제품 구매하기 적금을 만들었다. 그렇게 매달 얼마씩 스스로 저금하고 있다. 생각해보니 본인도 누구보다 혼자서 즐겁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나처럼 혼자만의 공간을 본격적으로 꾸며놓고 잘 사는 사례를 주변에서 찾기 어려웠다고도 덧붙였다. 그래서 간접 체험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직접 해보니 하고 싶은 무언가가 현실적으로 생겼다고 했다. 오랫동안 한 집에서 전세 계약을 연장했던 친구는 내년 전세 만기 후 지금 사는 집보다 2배 정도 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본격적으로 만족할 만큼 채워 살겠다고 했다.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친구와 이대로 결혼해서 함께 살면 언젠가 원하던 공간에서 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걸 후회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만일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하게 되면 가전과 가구는 새로 사지 않고 신혼집에 가져가 쓰면 된다고 생각을 바꾼 듯 했다. 혼자 잘 사는 모습이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음에 몹시 기뻤다. 이건 내가 혼자 사는 삶을 내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세상에 더 다양한 모습의 삶이 전시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알아내지 못했다면 아직 세상에는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일 수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 눈에 비치는 수두룩한 삶 속에서 여러 형태를 골라 직접 살아보면서 다듬으면 된다. 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상상하면서 또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스스로가 원하는 진짜 삶의 모양을 찾아내길 바란다. 우리 모두 절대 똑같은 모습으로 행복해질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